항공굴기와 해양굴기를 내세우던 중국의 다음 목표는 해병대였습니다. 그동안 지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각종 군사 도발과 언행으로 한국을 자극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상륙전에 특화된 무기를 도입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한국의 해병대 전력은 단 몇 시간 만에 전멸시킬 자신이 있다는 발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한 전례가 있는 적성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공호식 양서장갑차와 공호식 양서돌격차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자신들의 상륙작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근거 없는 자만에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육전대는 병력의 훈련 수준부터 보유한 장비와 무장 수준까지 모두 대한민국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상륙장갑차 추가 도입 소식과 함께 허접한 중국 해군 육전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2024년 7월 15일에 중국이 GBD-05와 GTD-05를 도입하여 상륙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상륙장갑차 역할을 수행하는 GBD-05와 상륙전차 역할을 수행하는 GTD-05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상륙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해병대와 유사한 작전 개념을 가진 해군 육전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단연간 전 세계 해병대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 확장과 현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의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해병대 전력을 구축한 나라입니다. 약 3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과 명품,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전차, 상륙장갑차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유수의 군사강국보다 더 강력한 해병대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 해병대에 태클을 거는 존재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해군 육전대의 병력을 10만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륙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도 중국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많은 우려의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보강하는 상륙장갑차와 육전대 전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주력으로 보충하고 있는 GBD-05 상륙장갑차는 조종수를 포함한 운용인원 3명과 8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AAV와 KAAV2는 운용인원 3명을 제외하고도 20명 이상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한 대 장갑차를 기준으로 무려 2~3배에 달하는 수송 능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일한 조건에서 얼마나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상륙 지점까지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상륙함에 장비와 인원을 탑승시킬 수 있는 중량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송과 전개 능력이 작전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보다 3배가 넘는 해병대 병력을 보유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장갑차의 병력 수송 능력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이러니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GBD-05와 한국의 KAAV 시리즈는 모두 약 26톤의 중량을 가지고 있어 상륙함의 탑재 중량에 차지하는 비중도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상륙장갑차는 한국보다 병력의 수송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면서 상륙함의 무게는 동일하게 차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전력을 자랑하는 것이 중국의 상륙장갑차이며, 동일한 병력을 상륙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상륙장갑차가 필요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GBD-05 상륙장갑차와 GTD-05 상륙전차는 모두 지상에서 시속 65km 정도의 최고 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AAV2를 통해 지상에서 시속 100km의 상륙장갑차를 만들어냈습니다. KAAV2는 궤도형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륜형 장갑체 버금가는 최고 속도를 가진 가히 괴물장갑차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별다른 은원폐물이 없는 해안가에서의 첫 상륙 지점입니다. 탁 트인 해안가는 아군의 병력과 장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은원폐물이 없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그만큼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상륙작전간에는 빠른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안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기동성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륙 이후 적의 공격에 표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보다 느린 상륙장갑차를 보유한 중국은 그만큼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뒤떨어지는 역량을 보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GBD-505를 기반으로 한 GTD-505는 더더욱 한심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GTD-505는 상륙장갑차인 GBD-505 외 105mm 주포를 탑재하여 화력을 보강한 상륙전차입니다. 중국은 GTD-505를 두고 해상에서 기동 중에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며 세계 최강의 수륙양용 전투 차량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륙작전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군 전문가들은 GTD-505가 최강이라는 중국 주장에 헛웃음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해상에서 기동 중에는 사격의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륙양용 장비는 수상 이동 과정에서 거친 해상 조건과 파도로 인하여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D-505가 제 아무리 강력한 주포를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파도로 인해 안정적인 사격이 불가능한 조건에서는 상륙하는 병력에 대한 원활한 화력 지원에 제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작 해안가에 상륙한 이후에는 적의 주력 전차보다 한참 떨어지는 화력과 방호력이 중국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 주력 전차들은 120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어 105mm 주포를 탑재한 GTD-505가 상대할 수 없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수륙양용을 위해 가볍게 만들어진 전차의 차체는 적의 해안포, 대전차 무기에 취약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륙작전을 위한 화력 지원과 전차로서의 교전 능력을 모두 놓친 계륵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120mm 박격포를 활용하여 상륙하는 병력에 대한 화력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격포는 포탄의 궤적의 특성상 일반적인 곡사포보다도 더 큰 탄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120mm 박격포는 진지, 참호 등의 엄폐한 적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사화기인 GTD-505의 105mm 주포보다 해안 진지를 파괴하는 데 적합한 화기입니다. 한국은 소형 전술 차량에 120mm 박격포를 설치한 무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빠른 기동성을 앞세워 해안의 적 진지를 타격하는 임무는 신형 120mm 박격포가 맡고, 적의 주요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주력 전차가 담당하는 것으로 각 무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무를 분담하고 있어 작전의 효율성이 한층 더 증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추가 도입을 통해 상륙작전 역량을 강화하려는 GBD-505와 GTD-505는 한국의 해병대 전력에 비해 그 단점이 뚜렷하여 그다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상육전대가 한국의 해병대 전력보다 뒤떨어지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상륙작전에 동원할 수 있는 장갑차 전력도 부족하지만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전력도 한국에 비해 그다지 특출난 강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북부정구 예하 상륙부대들은 072A급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072A급 상륙함은 한국이 보유한 상륙함보다 수송 능력이 떨어집니다. 072A급 상륙함은 장갑차 10대를 수송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천왕봉급 상륙함으로 2대의 전차와 8대의 장갑차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대 주력 전차들의 무게가 상륙 장갑차보다 2배 이상 무겁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천왕봉급 상륙함에 장갑차만 탑재하였을 경우 12척 이상의 장갑차 수송이 가능하여 중국보다 더 많은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이보다 더 큰 071급 상륙함을 북부정구 예하의 상륙부대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한국보다는 그 능력이 부족한데요. 한국은 독도급 수송함을 가지고 있어 071급 상륙함보다 더 많은 장비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071급 상륙함은 4대의 헬기를 수송할 수 있지만 한국의 독도급 수송함은 7대 이상의 헬기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상륙작전에서 다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수송하여
해양계 상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이 헬기입니다. 헬기 전력은 상륙작전 과정에서 상륙하는 병력에 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며 적의 해안방어선을 우회하거나 방어가 취약한 지점에 기습적으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상륙장갑차보다 그 중요성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군 육전대는 장갑차 자체의 성능과 수송 능력도 부족한 데다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헬기마저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해병대 전력보다 명백히 열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비의 성능이 뒤떨어진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원들의 전투력이 중요하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타국보다 허접한 수준을 입증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입니다. 중국은 과거 림팩 훈련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당시 다른 훈련 참가국에 비해 훈련 숙달이 미흡한 모습이 다수 식별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중국은 해상에서의 기동 과정에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상륙 후의 전술적 움직임에서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하였습니다. 신속한 상륙과 교두보 확보가 중요한 상륙작전에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작전의 실패와 대규모 병력 손실을 자초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림팩에서 KAAV를 투입하여 미 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와 합동작전을 수행하거나 한국 지휘관이 다국적 연합군의 상륙작전 전체를 지휘하여 극찬받는 등 국제훈련에서 그 실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국 해병대보다 머릿수만 많을 뿐이지 실속은 전혀 없는 전력을 두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 대만, 미국 등의 자유진영과 군사 충돌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해군 공군 전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상을 건너 한국 등의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상륙시키지 못한다면 애써 육성한 해군 공군 전력도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해군 육전대에 장비를 도입하면서 역으로 한국의 해병대 전력을 비하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중공군을 상징하는 인해전술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그저 물량과 병력의 머릿수만을 믿고 있을 뿐 정작 군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무기의 성능과 병력의 전투력 숙달에서는 한국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만 드러내기 바쁩니다. 심지어 한국은 각종 무인 무기 개발로 터득한 기술을 해병대 상륙장갑차 에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사작전 중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륙작전에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면 한국군은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로 상륙작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인 차량을 통해 추가 탄약 보급이나 부상자 수송, 원격 사격 통제 장치를 활용한 화력 지원 등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더 강력한 해병 전력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월 7일 KAAV2 영상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자칫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전략기동부대인 대한민국 해병대는 한국전쟁부터 베트남전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전장 한가운데서 용맹하고 강력한 부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해병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입니다. 세계적으로 4단 규모의 상륙작전 부대를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이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안보 환경 때문입니다. 해병대는 다양한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병과별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고질적인 단점은 기동 자산의 부족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해병대를 실어 나를 군함과 항공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족은 실제 상륙작전 수행 시 중요한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 개념과 비슷한 중국의 육전대는 전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중국 육전대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상륙작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국, 특히 중국처럼 잠재적으로 군사적 위협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해당 부분의 전력을 강화할 시에는 우리 군의 전력도 상대적인 대응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일환으로 차세대 상륙돌격 장갑차 KAAV2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약 29,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병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해병대입니다. 한국 해병대의 주요 전력으로는 상륙돌격장갑차 등 상륙, 기동, 화력 장비 약 450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편제는 2개 사단과 2개 여단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1사단은 상륙사단으로 평시에는 국가전략기동부대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적 후방 해안에 상륙하는 공세 전력을 맡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1949년에 해군에서 선발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에 2개 대대에서 1개 연대 정도의 규모로 참전했고 베트남전에도 파병돼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여러 면에서 크게 강조됩니다. 상륙작전은 적의 방어선을 우회하여 바다를 건너 적의 영토 또는 전략적 위치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군사 작전을 말하는데요. 이는 공격하는 측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상륙작전은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독일 점령하에 있던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전쟁의 흐름을 연합군에 유리하게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상륙작전은 여전히 중요한데요.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 신속하게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줘 전쟁에서의 기습 요소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기습적인 요소는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은 다양한 군사력을 통합하는 복합작전으로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등 다양한 병과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복합성은 상륙작전 훈련을 수행하는 군대의 능력을 증대시키며 군사작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렇듯 전황을 뒤바꿀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미 해병대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젠 이것도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육전대가 급격하게 규모와 전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육전대는 흔히 중국 해병대로 알려져 있지만 해군으로부터 반쯤 독립된 사령부급 야전형 해병부대가 아니라 여단 단위로 움직이는 해군의 경보병준 특수부대에 가깝습니다. 중국 육전대의 규모는 2017년까지는 2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육전대 병력 규모를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5만 2천여 명의 병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육전대가 급격하게 규모를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 미 해병대에 필적할 수준은 못 됩니다. 병력은 물론이고 중국 육전대는 상륙함, 항공기의 숫자에서 미 해병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해병대에 대적할 만한 통합작전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현대적인 전투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 육전대가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상륙작전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71형 강습상륙함 전단을 확대하고 있으며 헬기 항공모함인 075형 강습상륙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4만톤급인 575형은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강습상륙함입니다.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 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병력과 상륙작전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국 육전대와 달리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해병대를 비롯한 상륙작전 전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상륙작전 부대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데 활용되었지만 현대전에서는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작은 규모의 국지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 부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륙작전 부대는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방 예산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방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상륙작전 부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륙작전 부대는 전통적으로 해안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현대전에서는 해안 지역보다는 내륙 지역에서의 작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 부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병대도 전술과 운용 개념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륙작전보다는 민첩하고 유연한 작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미 해병대는 민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 개념과 전술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도 한국 해병대만큼은 기존의 대규모 상륙작전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과 지역적 특이성 때문인데요.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는 해안선이 길고 지형이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륙작전에는 함정과 상륙함, 헬기, 항공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와 장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역시 상륙장갑차를 들 수 있습니다. 상륙장갑차는 해병대 등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에서 사용되며 해상에서 출발하여 육지에 상륙하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상륙장갑차는 승무원과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정도의 장갑과 육지에서의 기동성과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륙돌격장갑차는 대규모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륙장갑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미국의 AAV-7, 한국의 KAAV, 일본의 AAV-7 등이 대표적인 상륙장갑차입니다. 상륙장갑차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전선에서 사용한 LVTA-1을 기원으로 합니다. 이후 상륙장갑차는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무인 상륙장갑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해병대 역시 상륙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병대의 주력 장갑차는 KAAV인데요.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에 병력 21명입니다. 400마력의 엔진을 탑재했으며 길이는 8.1m 혹은 3.2m, 높이 3.7m에 중량은 21톤입니다. 최대 속도는 지상에서는 72km, 해상 13km이고 항속거리는 육상 480km, 해상 7시간입니다. 무장으로는 포탑에 12.7mm K6 중기관총과 40mm K4 고속유탄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차체와 부가장갑으로 상륙하는 해병대 병력을 보호합니다. 또한 자동 화재 진압 장치와 MBC 방어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KAAV의 주요 임무는 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상륙해안의 적 화기로부터 상륙하는 해병대 병력을 보호하고 환자 수송 및 보급품의 전방 추진과 보충 병력 수송 등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 및 해안선 작전, 평시도서 방어, 해안경계작전, 동맹국과의 상륙 및 기동연합훈련, 해군과 연계한 국외 평화작전, 재외국민 보호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운용 중인 KAAV는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AAV-7A1을 국내 방산기업이 면허 생산한 것으로 현재 14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AAV의 노후화로 인해 수명주기가 도래했고 이에 따라 상륙작전 개념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증가한 차기 상륙돌격장갑차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상륙돌격장갑차가 바로 KAAV-2입니다. KAAV-2는 신형 국산 엔진을 통해 수상 속도를 기존 시속 13.2km에서 20km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화력과 방어력도 개선시킬 예정인데요. 40mm 이상의 포화, 탈착식 증가 장갑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KAAV-2는 기존의 금속 궤도 대신 복합 고무 궤도를 적용합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의 금속 궤도보다 진동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파도막이를 채택하여 높은 파도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KAAV-2에는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멀미 저감 헬스케어 기술이 탑재됩니다. 이 기술은 진동이 큰 장갑차의 특성상 발생하는 멀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자세, 심박, 뇌파 등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멀미를 예방하는 스마트 제어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자극을 주어 멀미 유발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KAAV-2가 개발 완료되어 전력화되면 한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속적인 강도 높은 훈련과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입체적인 상륙 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공기과 헬기 등의 항공 전력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며 상륙함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해안에서 KAAV2 시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KAAV2 안에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실종된 후 구조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KAAV2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KAAV2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방력의 강화와 한국 방산의 성장 속에서도 신뢰성과 안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